기생 월향의 마지막 손님. 조선 영조 연간 한양 북촌 야담. 북촌의 봄. 때는 조선 영조 30년 봄이었다. 한양 북촌 기방 거리에는 살구꽃이 만개해 있었다. 담장 너머로 꽃가지가 늘어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그 거리 끝자락에 낡고 조용한 기방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연화각이었다. 한때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기방이었다. 고관대작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밤마다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거리까지 흘러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문은 낡아 삐걱거렸다. 담장에는 이끼가 끼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젊은 기생들은 하나둘 떠났고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다. 연화각에는 이제 단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월향이었다. 나이는 56. 기생으로서는 한참 늙은 나이였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었다. 한때 한양 최고라 불리던 그 고운 얼굴이 세월에 다 씻겨 내려갔다. 몸도 좋지 않았다. 겨울부터 기침이 시작됐는데 봄이 돼도 낫지 않았다.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다. 가야금을 잡으면 손가락이 떨렸다. 그래도 월향은 매일 아침 가야금을 닦았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월향의 지난 사흘, 월향이 처음 연화각에 온 것은 15살 때였다. 본래 이름은 순이었다. 전라도 어느 마을의 가난한 농부딸. 흉년이 든 해에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 기방에 팔려왔다. 팔려오던 날, 순이는 울지 않았다. 울 힘도 없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이었다. 연화각 마담은 순이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뼈대가 곱다. 눈빛이 깊다. 이 아이는 된다. 순이는 월향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달 아래 향기롭다는 뜻이었다. 가야금을 배웠다. 노래를 배웠다. 춤을 배웠다. 글을 배웠다. 그 중에 가야금이 가장 좋았다. 처음 가야금을 배울 때 선생은 나이 든 악사였다. 이름은 봉득이라 했다. 눈가에 주름이 많고 손가락은 굳은 살 투성이었는데 가야금을 잡으면 달라졌다. 그 손이 살아났다. 봉득이 가르쳐준 첫 번째 곡은 봄날 아침이라는 곡이었다. 정식 이름은 없었다. 봉득이 스스로 만든 곡이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는 느낌, 그 곡이었다. 월향은 그 곡이 너무 좋았다. 매일 밤 혼자 연습했다. 자다가 일어나서 연습했다. 밥 먹다 말고 가야금 앞에 앉았다. 봉득이 말했다. 월향아, 너는 이 곡을 마음으로 치는구나.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음악이다. 월향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로부터 봉득은 3년을 더 연화각에 있다가 어느 날 호련히 떠났다. 갈 곳이 생겼다고 했다. 어디냐고 물으니 웃기만 했다. 월향은 그날 밤 혼자 봄날 아침을 쳤다. 끝까지 다 치고 났어. 가야금 위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왜 우는지 몰랐다. 그냥 울었다. 기생의 전성 시절. 스물 이후 월향의 이름은 한양에 퍼졌다. 가야금 솜씨가 당대 최고라 했다. 노래도 빼어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월향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 눈빛이었다. 손님을 바라볼 때 월향의 눈빛은 그 사람만 보는 것 같았다. 세상에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게 기술인지 진심인지는 월향 자신도 몰랐다. 고관들이 왔다. 부유한 상인들이 왔다. 시인이 왔다. 화가가 왔다. 그 중에 월향이 마음을 준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성균관 유생 이진혁이었다. 24세 처음 왔다. 돈도 별로 없었고 신부는 양반이었지만 집안은 가난했다. 처음 왔을 때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월향 가야금 소리를 들었다. 다음에 또 왔다. 또 아무 말도 못했다. 세 번째 왔을 때 월향이 먼저 물었다. 어르신은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진혁이 말했다. 말을 하면 소리가 끊길 것 같아서요. 월향은 그 대답에 웃었다. 그 사람과 인연을 만났다. 이진혁은 과거에 합격했다. 지방관하로 발령이 났다. 떠나는 날 아침 월향에게 말했다. 내가 돌아오면 그때는 제대로 말하겠소. 월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혁은 돌아오지 않았다. 부임지에서 2년 만에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왔다. 월향은 그날 이후 손님 앞에서 웃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진심으로 웃는 법은 그날로 잊었다. 쇠락. 30이 넘으면서 월향의 몸이 조금씩 달라졌다. 젊은 기생들이 들어왔다. 손님들은 그쪽으로 몰렸다. 월향을 찾는 사람은 줄었다. 40이 넘으면서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담은 말했다. 월향아, 이제 그만 나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월향은 말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었다. 기생은 기방 밖에서 살 수 없었다. 돌아갈 고향도 없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죽었다. 형제들은 연락이 끊겼다. 월향은 연화각에 남았다. 마당을 쓸었다. 어린 기생들 가야금을 가르쳤다. 밥을 지었다. 빨래를 했다. 기생에서 어느새 하인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걸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됐다. 월향은 불평하지 않았다. 밤마다 혼자 방에서 가야금을 쳤다. 봄날 아침을 마지막 봄, 영조 30년 봄. 월향은 몸이 많이 나빠져 있었다. 의원이 왔다 갔다. 의원은 마담에게 따로 말했다. 오래 못 갑니다. 여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마담은 그 말을 월향에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월향은 알았다. 몸이 아는 것이었다. 가을이 오기 전에 가겠구나. 월향은 담담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평생 무거웠던 것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 그해 봄, 월향은 매일 마당에 나가 살구꽃을 바라봤다. 15살에 처음 이 마당에 왔을 때도 살구꽃이 피어 있었다. 40년이 지났구나. 월향은 꽃이 피치는 걸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의 진심으로 고마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진혁이 떠올랐다. 말을 하면 소리가 끊길 것 같다 했던 그 사람. 그리고 봉득이 떠올랐다. 봄날 아침을 가르쳐준 늙은 악사. 너는 마음으로 친다고 했던 사람. 두 사람 다 이제 없었다.
월향은 마당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계십니까? 저도 곧 갑니다. 낯선 손님. 4월 어느 저녁이었다. 연화강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하인 복례가 나가서 문을 열었다. 노인이 서 있었다. 나이는 이르는 돼 보였다. 허름한 무명 옷. 등에는 뭔가를 보자기에 싸서 메고 있었다. 신발은 다 달아 있었다. 머리는 백발이었다. 복례가 물었다. 어르신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월향이 여기 있느냐? 복례가 당황했다. 월향을 찾는 손님이 온 게 몇 년 만인지 몰랐다. 마담이 나왔다.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행색이 초라했다. 돈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마담이 말했다. 월향은 지금 몸이 좋지 않습니다. 손님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압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마담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이 등에 맨 보자기를 앞으로 돌렸다. 천천히 풀었다. 가야금이었다. 낡고 오래된 가야금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닦여 있었다. 줄도 새 것이었다. 노인이 말했다. 한 번만 들려주고 싶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곡만. 월향이 그 곡을 들으며 알 것입니다. 마담이 거절하려 했다. 그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월향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왔습니까? 복례가 들어가서 말했다. 노인이 왔는데 가야금을 들고 왔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월향이 말했다. 들어오시라 해라. 40년 만에. 노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월향은 아랫목에 앉아 있었다. 소미불을 무릎에 덮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노인이 방으로 들어서며 월향을 보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월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봉득 선생님.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나다 월향아. 월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40년이었다. 봉득이 연화각을 떠난 게 40년 전이었다. 그 사이 봉득은 어떻게 살았을까? 머리가 백발이 됐다. 등이 굽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폈다. 그러나 그 눈이었다. 가야금을 잡으면 달라지던 그 눈이었다.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봉득이 말했다. 소문을 들었다. 많이 아프다고. 늦게 와서 미안하다. 월향이 말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봉득이 웃었다. 주름이 더 깊어졌다. 악사들 사이에서는 다 압니다. 월향이 아프다고. 그 소문을 듣고 오는 길에 두 달이 걸렸습니다. 월향이 말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봉득이 말했다. 전라도요. 고향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월향이 말했다. 저도 전라도입니다. 봉득이 말했다. 압니다. 밤이 시작되다. 복례가 저녁상을 들여왔다. 봉득은 처음에 사양했다. 월향이 말했다. 드십시오. 오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다. 오랜 침묵이 편한 사이처럼. 봉득이 밥을 먹으며 물었다. 가야금은 아직도 치십니까? 월향이 말했다. 매일 밤 칩니다. 혼자. 봉득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곡을요? 월향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봄날 아침요. 봉득의 손이 멈췄다.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아직도 그 곡을. 월향이 말했다. 40년 동안 매일 밤 쳤습니다. 봉득이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살구꽃이 달빛 아래 희게 빛났다. 봉득이 말했다. 오늘 밤 내가 쳐도 되겠습니까? 월향이 말했다. 그러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봉득이 웃었다. 그렇지요. 봄날 아침. 봉득이 가야금을 무릎에 올렸다. 손가락으로 줄을 한 번씩 튕겨보았다. 소리를 들었다. 줄을 조금 고쳤다. 다시 튕겼다. 그 모습을 월향은 바라봤다. 저 손이었다. 굳은 살 박인 저 손이 15살 월향에게 처음 가야금을 가르쳐 줬다. 봉득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첫 음을 쳤다. 월향은 숨을 멈췄다. 봄날 아침이었다. 40년이 지났는데 그 곡이었다.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달라졌다. 더 깊었다. 40년의 세월이 그 곡 안에 다 들어 있었다. 처음 음은 낮고 조용했다. 봄비가 처마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빗방울 하나, 또 하나, 천천히. 그 다음 음은 조금 높아졌다. 비가 조금 굵어지는 것 같았다. 지붕 위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대돌 위로.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15살이 떠올랐다. 처음 이 곡을 배우던 날,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봉득의 손을 바라보던 날, 이진혁이 떠올랐다. 말을 하면 소리가 끊길 것 같다 했던 그 얼굴. 연화강 마당의 봄꽃이 떠올랐다. 40년치의 봄꽃이. 봉득의 손가락이 줄 위를 달렸다. 곡이 중간으로 갔다. 거기서 잠깐 멈추는 부분이 있었다. 봄비가 잠깐 그치는 것 같은 부분. 봉득이 그 부분에서 눈을 감은 채로 살짝 미소 지었다. 월향도 그 부분을 알았다. 40년 동안 매일 밤 치면서 그 부분에서 항상 숨을 참았다. 비가 그치고 잠깐 고요해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그 느낌. 봉득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마지막 부분이었다. 비가 다 그치고 먼 데서 새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부분. 봄날 아침이 다 왔다는, 이제 나가도 된다는, 괜찮다는 그 부분. 봉득이 마지막 음을 쳤다. 그리고 손을 줄 위에 올려 소리를 막았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밤새도록. 봉득이 눈을 떴다. 월향을 보았다. 월향은 이불 위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다. 봉득이 말했다. 울지 마시오, 월향아. 월향이 말했다. 울지 않으려는데 눈물이 납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봉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잠시 후 월향이 말했다. 한 번 더 쳐주십시오. 봉득이 다시 가야금을 잡았다.
봄날 아침. 다시. 한 번이 두 번이 됐다. 두 번이 세 번이 됐다. 밖에서 마담이 들여다봤다가 아무 말 않고 물러났다. 복례도 문 앞에서 듣다가 소매로 눈을 닦았다. 봉득은 밤새 쳤다. 중간에 손가락이 아파서 멈추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쳤다. 월향은 눈을 감고 들었다. 어느 순간 월향이 나직하게 노래를 불렀다. 가사 없는 노래였다. 그냥 곡을 따라 흥얼거렸다. 봉득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소리였다. 가야금과 목소리. 늙은 악사와 늙은 기생.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담장을 넘었다. 거리로 흘러나갔다. 봄밤 공기 속으로 퍼졌다. 새벽.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호지 문이 희게 밝아왔다. 봉득이 가야금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월향은 눈을 감고 있었다. 봉득이 말했다. 월향아. 대답이 없었다. 봉득이 다시 불렀다. 월향아. 월향이 눈을 떴다. 아주 천천히. 봉득을 바라봤다. 봉득이 말했다. 새벽이 됐습니다. 월향이 창을 봤다. 희뿌연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월향이 말했다. 봄날 아침이네요. 봉득이 웃었다. 그렇네요. 월향이 말했다. 선생님, 그 곡 이름이 왜 봄날 아침입니까? 봉득이 말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오니까요. 봄이 아무리 더디 와도 봄은 오니까요. 월향이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봉득이 말했다. 월향아, 잘 살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월향이 눈을 감은 채로 말했다. 선생님, 저 이제 안 무서워요. 봉득이 말했다. 압니다. 월향이 말했다. 봄날 아침 같습니다. 지금이. 봉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가야금 줄을 한 번 살며시 튕겼다. 낮은 하나가 방 안에 울렸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다. 아침. 해가 떴다. 마당에 살구꽃이 빛났다. 복례가 방문을 열었다. 봉득은 가야금을 안고 벽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월향은 이불 위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로. 복례가 다가갔다. 월향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복례가 주저앉아 울었다. 그 소리에 봉득이 눈을 떴다. 방 안을 보았다. 봉득은 천천히 일어났다. 월향 곁으로 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오래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잘 가시오, 월향아. 저쪽에서도 봄날 아침 치시오. 야담꾼의 말. 이 이야기는 한양 북촌에서 오래 전해지던 야담이다. 월향이라는 기생이 실제로 있었는지, 봉득이라는 악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기록은 없다. 기생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법이었으니, 악사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법이었으니, 그러나 영조 30년 봄, 한양 북촌 어느 기방 근처에 살던 노인 하나가 이런 말을 남겼다 한다. 그 봄밤에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었다.
그런데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슬픈 곡이 아닌데 눈물이 났다. 마치 봄비 소리 같았다. 마치 새벽이 오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해가 뜨자 멈췄다. 야담꾼들은 말한다. 그게 봉득의 가야금 소리였다고. 그리고 곡 이름은 봄날 아침이었다고.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옵니다. 봄이 아무리 더디 와도 봄은 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